본질이 변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었던 게 공포심으로 바뀌었던 거고, 악재의 D-Day가 오면 D-Day가 끝나고 나면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시장이. 예, 그렇죠. 이제 4월 1일 날 관세를 시작하면 이제 시장이 반등하는 거 아니냐, 그게 기존의 논리예요. 근데 이번 거는 잘 모르겠는데, 관세 때리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알리바바 CEO가 얘기를 했죠, 버블이라고. 이번 중국 얘기에서 우리가 약간 등골이 오싹했던 건 뭐냐면, 얘네 한 H20 버금가는 제품 만든 거 아니냐? 이거는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엔비디아 이거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럴 때 아마 하방이 한 번씩 열릴 거예요. 이게 뚫릴 수 있어요, 밑에. 꺾어지면서 계속 내려올 수도 있어요. 뒷단의 멀티플이 많이 죽을 겁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큰 주제는 미국 뉴욕 증시 좀 불안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거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버블론이 맞는 건지. 네. 요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질문이 지금 두 개가 던져졌거든요. 현상이 네. 어떤지 하고 버블론. 네. 지금 두 개가 다른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네. 현 상황은 되게 골 때리죠. 저는 오히려 얻어 터지는 입장은 4월 2일 지나고 나면 로직이 되게 단순할 것 같아요. 얻어 터졌음. 그러니까 상호관세 부과 네. 이후에. 네, 상호관세를 부과를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관세를 얻어 맞았음. 로직이 그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보복을 할 거냐 말 것이냐, 요거로 끝납니다, 로직이. 근데 미국은 논리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를 매는데 보복을 할 것이냐, 저쪽에서. 네. 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보복이 와서 또 하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이거는 현상도 현상이지만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 건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가 3월 달에 경험했고 2월 달 중순 이후 경험했던 게 그거예요. 본질이 변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었던 게 공포심으로 바뀌었던 거고, 관세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 상태가 유지된다는 게 하나 첫 번째가 있고, 관세를 때렸어. 그러면 그 물건 값을 다 깎아줄 거냐? 최근에 중국에서 그 월마트에서 그 공급자들한테 우리 관세 올리면 관세만큼 좀 깎아줘. 이랬더니 저희 힘든데요. 이제 그거 해주면 우리 적자인데요. 예. 이랬는데 중국 당국에서 월마트 관계자를 불렀어요. 이건 뭐냐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서 관세를 25% 매겼어. 그만큼 못 깎아줘. 예. 그러면은 미국에서의 물건값은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예, 그럼 미국의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또 살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금리 안 내려가는 걸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지금 10년물이 다시 한번 4.3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 터지는 입장에서는 로직이 우리 얻어 터졌어. 보복할 거야 말 거야. 깎아줄 거야 말 거야. 이 로직이 단순하지만, 받는 입장에서, 때리는 입장에서는 혹해는 하지만 그 다음에 피드백이 어떻게 올지가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피드백이 단순히 관세 문제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무살렘이라는 그 연준 이사가 뭐라고 했냐면, 2차 파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게 그냥 1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2단계 또는 그 뒤로 파장될 문제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그거는 지금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그리고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을 계속 보는데, 지난번에 파월이 되게 호쾌하게 일회성일 것이다, 일시적일 것이다. 예. 네. 또 얘기했는데 옛날 그 생각나긴 했습니다. 옛날 처음에 인플레이션 올라올 때 예. 일시적일 것이다 했다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죠. 네. 예. 트랜지터리라는 예. 단어를 썼죠.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또 비슷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거긴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연준 인사들 거의 모두는 일단 그냥 지켜보자. 일단 wait and see예요. 다 wait and see. 거의 대부분의 그 연준 인사들이 wait and see를 하고 있어. 좀 지켜보자. 이건데, 다들 이 얘기를 뒤집어서 해석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잘 모르겠는데, 관세 때리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켜보자는 거죠. 근데 실제로 또 관세가 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는 또 뭐 네. 계산할 수 없다라는 식의 없죠. 얘기를 그러니까 했었잖아요. 2차, 3차 파장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된다는 건 지금 예측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치가 없어. 네. 그냥 데이터 값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러니까 어떡하지? 일단 보자. 예. 상황 봐서.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원래 올해 낮추기로 했는데 최근에 점도표 보면 쫙 이렇게 붙었어요. 점도표. 근데 위로 올라가면서 붙었습니다. 예. 예. 위쪽에 4개였던 점이 8개로 점이 늘어났어요. 위쪽에서. 제일 많았던 중간값에서. 그러니까 이게 위로 쫙 붙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연준 인사들 되게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 관세 4월 2일 날 하면 그 동안까지는 악재 해소거든요. 시작을 했으니까 네. D-Day가 끝났으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현 상황, 미국 네. 경기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불안감도 큰 상황이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반영이 된 건 불안감이 일부 반영된 거예요. 3월달에 주가 하락은 그 불안감이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습니다. 악재의 D-Day가 오면 D-Day가 끝나면서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시장이.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됐어요, 3월달에. 그러면 이제 4월 1일 관세를 시작하면 이제 시장이 반등하는 거 아니냐? 그게 기존의 논리예요. 일반적인 단선적 논리예요. 근데 이번 거는 요게 무슨 일을 어떻게 추가로 발생시킬지가 너무 애매해.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근데 미국 경기는 좋아. 그런데 오늘 그 또 연준 인사가 한 분 했던 얘기가 정말 의미 있는 얘기가 있는데, 노동시장이 타이트하고 경기가 뜨겁게 잘 돌아가는 상황에서의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은 그렇지 않았을 때의 2% 인플레이션과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다시 튈 수 있다, 위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기 괜찮잖아요. 네. 나쁜 게 아니에요. 미국 경기는 좋은데 심리가 꺾인 겁니다. 일단 불안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 경기가 뜨거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죽지 않고 있는데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살짝만 건드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인플레이션이 다시 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고, 요건 요거고, 네. 이제 버블. AI 서버 투자 버블이냐? 예, 버블이냐. 이거는 지금 이제 일단 알리바바 CEO가 얘기를 했죠. 버블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갑자기 왜 이러는 겁니까? 알리바바도 AI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네. 자기들이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힘드는 거죠. 그 돈 넣기 나만 힘든 하고 거예요. 싶은 건데 남들도 너무 많이 한다인지 아니면 내가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만큼을 조달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거 두 번째가 훨씬 크겠죠. 왜냐면은 30조인가 하기로 했거든요. 네. 한국 돈은 30조 원 하기로 했는데 그게 과거 10몇 년 동안 투자했던 돈이에요. 그걸 3, 4년, 5년 안에 하겠다는 거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죠. 근데 버블이면 사실 그 정도 자금이 쉽게 조달이 될 정도여야 버블인 거 아닙니까? 약간 그 정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서. 그 정도 돈을 넣는 게 버블인 거죠. 왜냐하면 네. 사실은 버블이 아니면 그 똑같은 제품을 반값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센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여야 버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센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샀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빅테크들이 시간을 산 거지, 얘네들이 시간이 한없이 넉넉하게 있었으면 이 가격에 이런 서버 구축을 안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돈을 들여갖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늦게 해도 상관없으면 저 같으면 기다리겠어요. 그리고 최신형 제품 안 쓰고 이전 제품 쓰겠어요. 좀 싼 걸로. 싼 걸로. 예.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네들이 급하니까. 근데 약간 그 심리를 훼손하는 상황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로이터에서 보도를 한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기가와트 정도 수준의 그 서버를 지금 취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거 아마 오픈 AI와의 관계에서 뭔가 좀 틀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기가와트를 취소했다고 네, 나온 건가요? 예, 2기가와트라고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 이미 자기네는 충분히 다 했고 오픈 AI의 관계가 조금 틀어졌고, 네. 하니까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하니까 조금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버블이 깨지는 거냐? 본격적으로 오늘 그 엔비디아 하락의 가장 큰 몫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 뭐 중국에서 H20이 너무 전력을 많이 써가지고 그렇다, 뭐 이런 이유도 있지만 저는 이 이유가 훨씬 크다고 봐요. 자, 그런데 냉정하게 현실을 따져보면,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렇게 한 발 빼면 야, 드디어 이게 가격이 떨어질 거냐?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 주주총회를 했던 하이닉스, AI 가속기의 주력군 3총사 중에 한 명, 3인방 중에 한 명인 하이닉스가 뭐라고 했냐면 25년 제품이 이미 다 팔렸고요. 올해 상반기면 26년 제품까지도 조율이 완결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즉 앞으로 3개월 안에 26년치도 다 팔릴 것이다. 라고 주주총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여전히 엔비디아 일군의 그 AI 가속기를 만드는 곳의 제품은 내년까지 판매가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발 빼는데 이건 무슨 말이야? 발 빼도 쓸 사람 많은 거예요.
뭐 메타가 쓰든지 또 다른 회사가 구글이 쓰든지 네. 쓸 회사가 많은 거. 어차피 쇼티지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건 단에서 즉 기업 단에서는 이익의 훼손이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는 그냥 잘할 거예요. 예.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된 회사 TSMC나 그 하이닉스 그냥 실적 잘 나올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불안감. 예. 예. 그래서 5년을 땡겨오던 거를 이제 못 땡겨올 거고 3년 정도 땡겨오던 것도 불안해질 거고 하방이 열릴 것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럴 때 아마 하방이 한 번씩 열릴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방이 열린다는 건 여기 와서 제가 너무나 많이 여겼던 30배에서 40배 정도 엔비디아 움직일 것 같아요. 옛날에는 33배에서 44배였는데 좀 예. 내려왔습니다. 이게 뚫릴 수 있어요 밑에. 뚫리면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 기회야.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실적은 이상 없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대신에 미래 걸 못 땡겨보죠. 그러니까 뒷단의 멀티플이 많이 죽을 겁니다. 위는 좀 막히고 아래가 열리는 식으로 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33, 44배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20몇 배가 나올 수도 있어요. 20몇 배가 나오고 윗단에 40이 그 꺾어지면서 계속 내려올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미래의 거를 우리가 땡겨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투자자한테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를 예를 들자면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험악해져가지고 과하게 빠졌다. 그러면 그냥 실적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래 가치 성장주가 아니고 그냥 실적 대비 저평가 주식이에요. 한국 주식 사듯이.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이런 주식들한테. 예.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좀 역발상으로 좀 노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떨어진 거 네. 수준은 엔비디아 이거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5% 넘게 떨어졌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저점이 깨져야 되겠죠? 네, 아마도. 저는 궁금한 게요. 네.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사실 주가라는 게 또 신의 영역이니까요. 엔비디아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생각했던 흐름이 하향 조정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뭐 예상만큼은 흘러가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지금부터 엔비디아의 성장성 자체가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예상치가 조금씩이라도 내려간다면 네.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만약에 다시 약간의 서프라이즈라도 추정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탄탄하게 다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제가 두 얘기를 다 같이 드린 건데요. 네.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나갈 건데 전망을 못 할 겁니다. 미래의 성장에 대해서 전망들이 매우 약화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밑단까지 뚫는 정도의 성장성 약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배, 50배 주던 일들을 못 하는 거예요. 3년, 4년, 5년의 일을 확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1년은 그림이 이미 확정돼 있거든요. 네. 그것까지는 현장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따박따박 확인이 될 거니 실적은 그냥 예상치 수준을 계속해서 비트 치면서 갈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미래를 못 땡겨오는 거죠. 무서워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의 성장성을 의심하느냐, AI 산업의 성장성을 의심하느냐, 아니면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느냐, 어느 쪽일까요? 첫 번째겠죠. 엔비디아 경쟁자가 도대체 언제쯤 나타날지 잘 모르겠어요. 경쟁자를 걱정하지는 않는 거. 네, 경쟁자 걱정하지 않는데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되게 특징적인 뉴스가 중국발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H20이 전력을 너무 많이 사용하니 자기네 기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중국 기업발전위원회에서 이 기준이 안 맞으니까 쓰지 마라라는 네. 톤으로도 보도가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거 안 쓰면 니네들 뭐 할 건데? 근데 얘네가 하와이나 이런 그 팹리스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뭐 예를 들어서 대만의 TSMC 아니더라도 UMC나 이런 데도 약간 조금 최신 선단 공장 아니면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예, 아시다시피 H20은 성능을 확실하게 낮춘 제품이니까 네. 혹시 그 정도 비슷한 거 만들 수도 있는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중국 얘기에서 우리가 약간 등골이 오싹했던 건 뭐냐면 얘네 한 H20 버금가는 제품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 규제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거는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뭐 그 물량뛰기로다가 막 한두 대 붙이면 되는 걸 막 10대, 20대 붙여갖고 할 친구들 아니에요? 중국 친구들 하는 거 네.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면 앞서 말씀하신 거는 경쟁업체의 등장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최신 선단 공장을 따라올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너무나 그렇죠.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마 살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다른 업체들 제발 삼성 좀 잘해라. 네. 3나노라도 좀 잘해라. 뭐 이런 생각 다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 마진을 꺾고 싶을 거 아니에요. TSMC의 그 매출 총이익률 60-70% 되는 이거를 그냥 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꺾고 그쵸. 싶겠죠. 근데 그거를 못 하고 있다는 건 여전히 TSMC밖에 해줄 데가 없고, 그렇다면 최선단 제품의 공급은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에서 엄청난 수율을 보여주지 않는 한 경쟁자는 없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가형의 경쟁자는 생길 수 있으나 어쨌든 최신 제품은 경쟁자는 없다. 당분간 한 1년 반 정도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최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네. 자, 삼성전자 언급을 하셨으니까 요걸 바로 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국내 대형주 다 주저앉는데 삼성전자 홀로 버텼고요. 네. 또 최근에 AI 기술주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나 홀로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흐름 얼마나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디램 익스체인지를 가끔씩 보다가 요즘 맨날 보고 하루에도 몇 번씩 봅니다. 지금 일주일도 넘게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한 번도 안 쉬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편지 썼습니다. 고객사들한테 가격 올린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 근데 중국 업체들도 그랬어요? 뭐 이렇게 되면은 자, 삼성전자의 또 다른 이름은 뭔가요? 저희들끼리 부르는 삼성전자의 또 다른 이름 양산전자입니다. 물량의 왕. 네, 규모의 삼성. 네, 규모의 삼성이죠. 자, 레거시 가격이 오르면 다른 데가 1을 벌면 삼성은 2, 3을 벌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다 아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그 롱숏 페어가 이렇게 잡힐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롱이 잡히고 다른 업체들 쪽으로 숏이 잡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디램만 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롱숏 페어를 구성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거나 삼성전자는 지금 작년도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엄청나게 투덜거렸던 이유가 왜 이걸 이렇게 못해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상이 다 빗나갔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그 예상이 지금 맞네요. 1년 반 지나서 1년 반을 빨리 보면 이렇게 정말 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마도 올해 HBM이 이 정도 시간이면 1부는 할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구조조정을 그 DS 사업부, 즉 반도체 사업부를 상당히 했으니까 열매가 나올 때가 됐고요. 그러면 올해쯤 HBM 어떤 것들은 분명히 납품이 될 것이고 올해 안에. 근데 레거시가 올라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가 막 달라질 거예요. 예. 1분기 실적 딱 뚜껑 열자마자 아마 2분기, 3분기, 4분기 쫙 1년치가 포워드가 쫙 바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한국 시장 전체 EPS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올해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이미 그 미국보다 상당히 좋았지만 예.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는 뭐 이익이 훼손될 게 별로 없거든요. 오늘 그 주주총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걸 감안해 보면 그러면은 뭐 전체 이익이 두 회사 또 원투펀치가 이익이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시장 전반적인 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럼 멀티플이 낮아지는 거죠. ROE도 ROE는 높아지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투자하기 좋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오히려 지금이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욕먹을 각오하고 예전에도 이거 삼성전자 8만 원 왜 파세요 했다가 아주 정말 여러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 주식시장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물론 작년에 더 좋았어요. 네네네. 작년에 훨씬 좋았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은.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PBR 1배 수준이 2,800대 중후반은 그냥 뭐 올해는 간다. 이런 정도로 예상하는 건 큰 뭐 이렇게 크게 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모르긴 몰라도 둘 중에 하나는 되는 거 아닙니까? 자본시장 시행법이 되던가 예. 상법 개정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는 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되는 거니까 그것도 되면 뭐 나쁜 뉴스는 둘 다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의 전망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조금만 그거는 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 삼성전자 하나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이제 레거시의 가격 상승이 삼성에는 이제 큰 호재로 작용해서 네.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여기에 HBM도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나올 것 같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의 어떤 프리미엄이 조금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그 지점장님, 부장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삼성전자를 그래도 좀 추천해주신 편이긴 그쵸, 했는데 예. 그래도 최저점은 49,900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61,600원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솔직히 이제 들어가는 건 좀 이미 늦은 거 아니야라고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고점은 88,800원입니다. 바로 네, 직전은요. 네, 네. 그러면 사실 소위 말해서 이게 앞에 물리신 분들이 맞아요. 많이 계시면 네. 가다가 좀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아, 없을 것 그럼요.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되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렵는데 네. 이건 너무 복합적이에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주식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냥 한국 주식이기도 하고. 음. 네. 그래서 앞서 이 뒤에 단의 한국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의 주식시장이 개선되어서 한국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좀 이제 편 좀 해야 되겠어. 이러면 반도체하고 상관없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이런 네, 거,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건 값이 다른 값이에요. 그건 다른 값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반도체는 레거시 가격이 상승하는 과정들에서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 이렇게 심리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확신을 가질 그때까지만 괜찮다. 그때까지만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긴가민가 할 때는 주가가 좀 더 갈 수 있다. 네. 그렇죠. 딱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주저주저하고 애매한데 많이 올랐는데 이럴 때까지는 참여해도 되는데 이거 되는 거야 이번에. 드디어 간다. 드디어 가는 거야. 이때는 위험하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항상 그랬어요. 아. 삼성전자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위험한데 지금 사실은 지금 가시는 분들은 한두 번에 뭐 어떤 뭐 문제가 생기면 떨어질 걸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 이제 53,000원 이럴 때는 밑공간이 너무 적었어요. 그쵸, 예. 이거는 뭐 상관없다. 제가 아마 5만 원대, 53,000원부터는 그렇게 욕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6, 7만 원대 막 그렇게 욕을 했던, 아니, 막 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거 떨어지는데, 이거 잘 못하면 떨어지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이거 왜 빨리 못하지? 이런 마음이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한 5만 원대 되니까 이제 너덜너덜해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별로 할 얘기도 없었고, 그 가격이 너무 쌌던 거고, 예. 그런 거고요. 지금 조금 애매해진 가격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주저하게 되는 상황은 괜찮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기엔 이제 막 그 레거시가 반도체 가격이 이제 막 오른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야. 야, 이거 HBM도 납품하고, 야, 이거 레거시 반도체에서 돈 벌고, 얘네 돈 얼마를 버는데? 지금 돈 버는 거 봐봐. 그럼 거기에 대해 시가총액 따져보면 그렇게 비싼 거 아니야. 세계적인 기업인데, 세계적인 빅테크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게 아직 싸지 않니? 이제 그때부터는 경계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예. 지금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아직도 여기 관심 없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시청자분도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주셨는데 네. 관세 이거 어떡하냐. 네. 네. 반도체 관세 반도체? 떨어지면 아니, 이거 반도체가- 영향 있는 거 아니냐. 반도체 관세는 그냥 다 붙여서 팔아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 뭐 이렇게 그 중국에서 많이 만드는 저렴한 반도체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우리 반도체 말고 사서 쓸 때가 있을까요? 그럼 뭐 마이크론은 뭐 미국의 공장이 그렇게 많은가? 아니에요. 마이크론은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공장이. 네.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 어쨌거나 관세 피해 국가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또 한국보다는 또 미국으로 다시 들어간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삼성전자도 네. 결국에는 피해주가 될 수 있지 아니, 않느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동차하고 완전히 다른 게요. 네.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하면 관세 25% 붙여갖고 파는 거하고 뭐가 이익일까 한번 재봐야 되거든요. 자동차는 그게 확연할 수 있어도요. 제가 보기엔 반도체는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반도체는 그 정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메모리는 예. 아. 그 게다가 메모리는 이게 마진이 어마무시한 사업이 쇼티지 날 때만 마진이 어마무시하고요. 쇼티지 않으면 마진이 그렇게 나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메모리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아니 미국에 저기 전기전자 조립 사업이 뭐가 있어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미국 제품들이 다 중국과 베트남과 이런 데서 만들어서 가는 거라서 우리의 반도체 매출은 다 그쪽에 있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지금 화두를 던져주셨어요. 기업과 주가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네. 여기 어떤 뭐 국내 증시 전망이나
이렇게 함께 하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이제 궤를 같이 하는 건데요. 네. 미국 앞서 이제 AI 가속기 시장을 제가 엔비디아는 그냥 자기 자체로 그냥 가는데 네. 주가는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많이 움직일 것이다. 이 말씀 드린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를 드렸던 거고. 네. 그래서 특별히 미국 주식을 보실 때 이제부터는 미국 주식은 기업들의 실적과 실적에 반영되는 어떤 주가 밸류에이션이죠. 그 밸류에이션을 따로 이렇게 떼서 보시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밸류에이션 대비 할인되는 가격이면 그때는 접근하셔도 돼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데 작년 시장 상황들은 뭐냐면 바램이 엄청나게 많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게 약간 뻥튀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되게 사라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재미난 뉴스 중에 하나가 월가의 보너스가 어마무시하다라는 얘기예요. 예. 일반 직장인 평균의 3배 정도의 보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 8만 달러 정도를 일반 미국 사람들이 받는데 월가의 지금 보너스가 최근 역대급으로 올라오면서 그거에 한 3배 정도 받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좋겠네요. 이거는 근데 되게 안 좋은 뉴스입니다. 투자자들한테는. 투자자한테는. 네. 그러니까는 부풀 대로 부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상태로 계속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은 거고 실제로 이미 한번 이게 조정이 온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버텨야 될 자리에서 다 밀렸어요. 뭐 제가 차트쟁이는 아니지만 차트를 보시면 그 지지선 박스권이 다 깨지면서 내려왔어요. 이렇게 되면 올라갈 때 과거 지지선들이 소위 말하는 이 장벽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걸 못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그냥 조금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지 말아라 라는 말씀 개인적으로는 좀 드리고 싶고 오히려 한국장에 기회가 좀 있을 네. 것 같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한국장이 또 이럴 때는 아무 관심 없다가 또 한 3,000 넘어가고 막 3,300 넘어가고 이러면은 와 여기가 답이네 이러고 막 또 막 사람들 막 러쉬로 달려와서 네. 그럴까봐 좀 걱정입니다. 네. 항상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3,000에서 3,300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 2,600이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사이에 갭이 좀 있잖아요. 전망을 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의 EPS 올해 오릅니다. 지금 분위기면. 그래서 EPS 오른 만큼 간다면 PBR 1배가 2,900 가까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열어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익 대비 배수도 따져보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작년에 하도 당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과 그 분석가들이 한국의 프리미엄을 하나도 못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국 뭐 장부 가치 1.4배 갈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얘기하는 게 1배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많이 쫄았다는 얘기입니다. 1배가 2,800 정도인가요? 2,800 중후반이에요. 중후반. 네. 예, 그리고 EPS가 올라가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얘기하는 그냥 겨우 1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만약에 시스템적으로 뭐 예를 들어 상법 개정이 되든 정 안 돼가지고 자본시장 법이 바뀌든 이러면 그거는 멀티플 상향 조건 조금 됩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뭐 잘 안 돼도 뭐 1.1배, 1.2배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구조적 변화인 3법 개정까지 되면 좀 많이 줘야 돼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위가 많이 열려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편하고 긍정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대신에 항상 자기 투자자인 내가 투자를 할 때 보실 때 제가 이 투자를 오래 해보니까 내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다 속아요. 절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내 이성은 언제 작동하냐면 내 감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작동하는 게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포에 떨면 네가 공포에 떠는 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팔아. 그럼 저점 매도가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광기 같은 경우는 막 여기 포모 같은 게 나가지고 네가 포모를 느끼는 건 상당히 근거가 있는 포모야. 지금도 괜찮아. 진입해. 이러면 고점 잡는 거예요. 예.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이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모두 경험해봤을 그렇겠죠. 건데 예.
지금 그럼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 시장이 흔쾌한지 흔쾌하지 않은지. 그래서 만약에 흔쾌하지 않다면 괜찮은 거예요. 네. 예, 감정하고 거의 거꾸로 갑니다. 근데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제가 보기엔 매력적으로 느낀다면 제가 길거리 가다가 인사를 여러 번 받을 것 같거든요. 알아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제가 한때 그 장 좋을 때는 연예인인 줄 알았다니까요.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서.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저 요번에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여러 사람하고 인사했어요. 그때는 조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또 낙관론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한국 주식에 대해서도 이제는 슬슬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또 지나가다가 또 각도기님 만나면 이제 격려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는 게 네,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각도기의 전략노트 각도기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